히든 종목 볼게요. 어제 8% 넘게 오르고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29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고려제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실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어제 고려제강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다른 철강주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했어요. 주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유는 결국 이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미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이 현재 합세를 한 겁니다. 요 섹터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캐나다도 있었네요. 요렇게 이제 태평양을 바라보는 이 나라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전 세계 무역량의 12.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하게 되면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죠? 이 협정을 맺게 되면은 가장 큰 혜택이 세금입니다. 세금, 관세. 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 있죠? 부가세,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뭐 호주든 베트남이든 멕시코든 이런 나라에 물건을 팔겠죠? 팔면은 뭘 물어야 됩니까?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동반자 협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 아시겠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철광석 가격을 제품가에 반영을 하고 있죠.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 제품 원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유통 마진도 있고 그리고 세금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적어도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이 혜택 받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마진으로 들어가겠죠. 수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 거기에 수혜가 일단 철강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철강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강주 상대 좀 강세를 보인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광고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뉴스 나온 거 보시면은 거의 다 뭐 철강주가 수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강, CPTPP, 한일철강. 이거 참 발음하기 힘드네요. CPTPP.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CPTPP 영향으로 DS제강 효과, 거래량 폭등 28배, 동양 철관. 그러니까 지금 철강이 거의 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철강, 섬유. 기계, 차부품은 부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강이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 일단은 관세 혜택, 세금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반자 협정이죠. 그러면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수에 집중이 돼 있는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이게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수영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수영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수출 비중이 87%예요. 그러면 다른 철강주 대비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수출하는 만큼 또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제강이 어저께 상한가에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거래량 실리는 거 보이시죠? 자, 그다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대량 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 나오죠. 요런 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런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출발점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시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가지는 게 맞아요. 지금 뭐 검수완박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이 CPTPP가 지금 뒤로 좀 순위를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는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제강을 포함한 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볼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어제 8% 넘게 오르고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침에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아쉬워요. 놓쳐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이 종목도 이제 상승의 출발점인 골든크로스가 화면을 보시면 났습니다. 요거는 3월달부터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이전부터 보게 되면은 100만원 가격대에서 자회사 이슈 때문에 주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반토막이 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죠. 3월달 와서 43만 7천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자, 거래 늘어났다가 전체가 줄어들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했으면은 도리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났는데, 중요한 건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골든크로스 이전보다 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전보다 거래량이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죠. 데드크로스 났죠? 왜?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여기 46만원대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쌍바닥, 짝꿍땡이 쌍바닥.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46만원대, 45만원대에서 이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 보시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이 5일선을 관통을 하게 되고, 오늘 또 21선을 관통을 하게 되는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작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요 21선이 있는 50만 5천원 이상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1차 분기점은 간단합니다. 1차 분기점이 241선이에요. 241선이 아마 이 주가 올라가게 되면 70만원 부근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1차 분기점은 70만원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분기점을 그냥 1차 목표 주가로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어쨌든 241선을 장을 받았었고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241선에 대해서 돌파에 대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원까지 한번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